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냥 그 녹색정의당의 이제 그 총선 전략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비례연합정당은 불참하기로 하면서 네. 민주당과 지역구는 연대하자라고 했던데 이게 좀 직관적으로 어떤 건지 이해는 좀 잘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례연합정당 하자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 윤석열 정권 같이 심판하자는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여가부를 해체하자는 뭐 윤석열 정권은 심판을 원하는데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당론으로 하는 정당을 찍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이거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뭐 예를 들어 핵발전을 원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원하는데 가덕도 공항이 생태 파괴적인 공항이라서 반대하는 기후 시민들이 있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거대 양당 지지할 수 없다고 정치 방침을 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비례연합정당을 찍을 수가 없고 이런 분들을 고려하면 더 너르게 윤석열 정권 심판하려면 비례는 따로 하되 접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의석수를 최소화하려면 몇 군데 지역에서 지역구 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아니 뭐 비례연합정당도 안 하는데 뭐 지역구 연대가 가능하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여의도 제갈량들은 다 하셨는데 바로 그냥 민주당에서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도 적극적이에요? 약간 수용했습니다. 바로 수용을 존중하고. 박홍근 의원이 해가지고 저는 이제 12년에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전국적 연대가 아니라 2016년 같은 경우는 인천, 울산, 창원 같은 데서 부분적 국지적 연대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모델들을 좀 고려를 한 건데 그래서 지금 계속 협상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조금 일부 접전 지역 중심으로 협상을 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아직은 저희 내부 의견 수렴 중이어서 저희 당에서도 좀 놀라셨어요. 아 이걸 민주당이 한대요?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부 의견 수렴 중에 있고, 뭐 조만간 뭔가 이제 뭐 의미는 어느 정도 부분적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우리 당은 이렇게 그럼요. 적극적인 이유도 좀 우리 당은 들어보고 민주 싶은데요. 개혁 진영의 큰형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대 명제가 저는 4월 10일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 선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 세력들이 연합하는 게 맞고 이게 제 원론적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명제라고 생각해요. 시대 정신이고 그래서 녹색정의당 그런 입장 나왔을 때도 아쉽죠. 같이 통합비례정당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그 입장을 존중하고 지역에서도 어제도 그 보고가 있었어요. 회의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로 하고 지금 통합비례정당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비례 순번 어떻게 할지부터 하고 시민사회 쪽은 오디션으로 좋은 후보들도 뽑기도 했었고 아마 속도를 내면 3월 초에는 창당대회도 있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 3일인가요? 네, 정해져 네. 있습니다. 네, 네. 국민의 미래는 창당이 확정된 거 아닌가요? 네, 저희는 뭐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할 얘기 없어요. 없지. 아니, 제가 그쵸. 공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거기 우리가 무슨 저도 친한 국장님인데 아, 그분요? 저기 무슨 조혜정 정책국장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을 당 대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약간 저도 이거 뭐지 약간 이랬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그 위성정당의 핵심은 결국 공천이잖아요. 지금 다른 당문 하나도 거의 중요하지 않고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어떠할 것이냐, 경쟁력이 어떠할 것이냐를 잘 판단하는 게 결국에는 저희 뭐 국민의 미래라는 정당의 핵심 과제가 될 텐데 뭐 어제도 우리가 그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거는 무조건 당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의견을 준 공천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공천이에요. 예를 들면 경쟁력 없는 사람들을 사실 여론이나 아니면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잘 뭔가 컷오프를 시키고 잘 정리를 해놓았던 걸 보면 이건 단순히 공관위원들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건 무조건 당직자들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공천관리 업무의 일환에 그러니까 공천관리 업무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또 국민의 미래로 가서 그 업무만 중심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게 보여가지고 저는 좀 의외긴 했지만 그래도 다 명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7명 탈당시키느냐가 이제 양당의 위성정당파들의 이제 고민이죠. 저희 당을 밑으로 뒤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이거는 한국 정치가 아무리 난장판이지만은 이게 어쨌든 그 위성 정당도 그냥 선관위 등록이나 아니면 선거법상으로 보면 독립된 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선거운동을 대놓고 하지 말게 하는 거고 여러 이런 것들이고 실제로 선거 보조금도 따로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80억 수준으로. 이 완전 분식회계인데 본당 선거 보조금대로 받고 위성 정당 보조금은 또 80억 이상 자기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국민들이 보셨을 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는 당이라는 외견이라도 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당대표를 무슨 당직자, 국민의힘 당직자가 당대표로 하는 독립된 정당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진짜 정당 해산시켜야 돼요. 이거는 진짜 무슨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에요. 독립된 정당도 아니고. 아마 이제 이게- 그거는 이제 위성 정당을 참여하기로 한 순간부터 사실 그런 비판은 그렇긴 자유롭지 않은 것 그래도 같고요. 위성정당이라고 양쪽에서요. 하지만 예, 예. 보통 조금 이름 바꿔서 자매정당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부하정당 또는 종속정당이 돼버렸는데 아무래도 지난 총선 때 그 한선교 네, 한성교회 난이 미래통합당 있었어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예, 예.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좀 전에 말씀했지만 우리 김재수 위원장이 했지만 이 공천이라는 게 그러면 이 국장급 당직자가 대표가 되셔서 공천을 다 진주주의합니까? 비례 정당 이 비례 정당에 전 이해가 안 돼요. 공천이라는 거는 실무적인 작업 뭐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하겠다는 게 두 당을 그렇게밖에 비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이런 악수를 두는 이유가 아무리 독립적으로 어느 당대표 했을 때 예전처럼 황교안 대표 때처럼 이상한 일 벌어질까 봐 우려했는지 몰라도 이건 정말 국민적 시각을 너무 등한시한 조치 아닌가 말씀하신 싶어요. 내용은 100번 양보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위성정당의 공천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전부를 다 자기가 손에 틀어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판은 뭐 그렇게 유효하게 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 말을 한 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민주당이 이제 비례 위성 정당에 통진당 후신이 진보당이 함께 연대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려고 종북 세력과 뭐 이렇게 힘을 합친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부터 할까요? 네. 이분이 지난번에 그 대통령실로부터 비서실장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다음에 거절하고 대통령과 따로 식사를 하잖아요. 그 이후로 완전히 단어 입에서 사라진 말이 있어요. 세자가 김건희의 김자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 저 정도까지 집요하게 막말성 집권당 대표가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데 꾸준하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거나 민주당을 공격합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공안검사 시각 아닙니까? 좀 속을 들여다보거나 어떻게 되는지 정말 판단이라 해봤습니까? 지금 진보당하고 새진보연합 시민사회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몇 석까지 추천을 하고 다 나왔습니다. 저는 김재섭 위원장 다른 말씀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까지 통제를 한다? 한번 조금만 발표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당선 안정권이랄지 우리가 몇 명까지 추천할 때 그 이 배분이나 이런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말 그대로 민주당이 많은 양보를 하고 정말 같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거지. 만약에 정말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 식으로 비례정당까지 가지고 가려 했다면은 그냥 병립형 가면 편했죠.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제 모든 민주 세력이 모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양보와 같이 가기 위한 작업인데 여기에 대놓고 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본인 출신만 드러날 거예요. 검사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종북 이런 단어 쓴 거 공안 검사의 시각이 드러난 이분이 거다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걸핏하면 근데 운동권 이거는- 얘기하고. 아니, 근데 세 분은 어떻게 저는- 평가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되게 마이너스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저도 당연히 왜냐하면은 진보당은 사실은 그런 헌재에서 위원정당 해산을 받은 통진당의 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북 논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당인 게 실제 진보당의 핵심 강령을 보면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해체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개선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해체하자라는 주장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고 그 다음에 보면 무슨 대외 의존 경제 체제와 초국적 자본 및 재벌의 독점 경제를 또 해체한대요. 민생 중립의 자주 자립 경제를 확립한다는데 재벌과 차국적 자본을 해체하자라는 정도 수준이 나오는 거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진보당 정당 활동 하시는데 뭐 자유시지만 이 정도 되는 강령을 민주당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건 민주당의 가장 왼쪽에 있으신 분들도 이거는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런 정당을 비례를 3개를 만들어드리고 지역구를 하나를 당선시켜준다? 지금 국회의원 4명 만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고속도로 깔아주겠다는 소리고.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라서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무슨 뭔가 뭐 운동권이랑 뭐 특수관계가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요, 과거에 이제 이석기 의원이 그 국방위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소속인데 국방부 자료를 열람해가지고 한참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사람들 예를 들면 뭐 국정원에
중요한 정보나 국방부의 중요한 정보는 열람하지 못하게 그쪽 상임위 소속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변명이 택도 없는 소리인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전혀 자기랑 상관없는 상임위의 자료들을 계속 요청하면서 국가 정보들을 받아갔다고요. 네, 김준 대표 뭐 짧게 제가 네. 뭐 4년 전 같으면 이제 민중당이 이제 그렇게 비례위성정당 들어가려고 할 때 민주당이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거절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강성희 의원이 의정 활동하면서 좀 그 논란을 어느 정도 과도하진 않다라고 불식시켜서 같이 하게 된 게 아닌가 싶고 전 뭐 참여를 비판하면서도 참 뭐 요 정도 그 뭐랄까 너무 마녀 사냥은 좀 과도한 거 아니냐는 정도 시점에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